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봅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나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4일에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현지 시간 기준 25일에는 발언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올 예정인데 이렇게 잭슨홀 미팅의 발언을 앞두고서 유럽 증시도 혼조세를 드러내다가 결국에는 0.81%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이고요. 4,232.22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아직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점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밀려나는 분위기가 유럽 증시에서도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 가격 살펴보시면 이번에 0.01% 소폭 밀려났습니다. 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에 장중의 흐름 살펴보시면 변동성이 정말 강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이 부분은 원유 선물 가격의 흐름이었고요. 장중 국제 유가 흐름 보시더라도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 우려 그리고 달러의 강세로 떨어졌다가 유럽에서 휘발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30분 동안의 상승세로 드러났고 네덜란드 컨설팅 업체인 인사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유럽에서 휘발유 재고가 최근 한 주 동안 3%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하락세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0.01%로 소폭 밀려나는데 그쳤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궁금합니다.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엔비디아 효과로 상승 개장했던 오늘 뉴욕 증시는 오후 들어 미국 국채금리의 반등으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 전반에 출회되면서 하락 반전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존스가 1.08%, S&P 500은 1.35, 나스닥이 1.87%, 그리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27%의 하락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연설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경계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 고용시장의 견조함이 지속된 점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주식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는데요. 반면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인 내구재 수주는 2020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내구재 주문의 7월 실적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5.2%가 줄어든 2억 85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고 이것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1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5개월 만의 감소세였습니다. 국방을 제외한 7월 내구재 수주는 5.4%가 감소했는데 운송 장비 수주가 14%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운송 장비 수주는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기업의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0.1%가 증가한 736억 3천만 달러로 집계돼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오늘 전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시장의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VIX는 8.26%가 급등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235%, 달러 인덱스는 0.58% 상승했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기체 결함 발견으로 737 맥스의 생산이 당분간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잉의 주가가 4.9% 하락했으며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저가 소매용품 판매 업체인 달러트리는 현 분기 실적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실망 매물이 유입되면서 오늘 12.9%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의 추가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매우 근접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고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그는 우리는 상당한 시간 금리를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정점이 어디인지는 현재로서는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하향 궤도에 올려놓을 만큼 아직 둔화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할 만큼 아직 둔화되지 않았다며 할 일이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연준 위원 중 한 명인 콜린스는 올해 연방 공개 시험원의 FOMC에서 투표권은 없습니다. 반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재차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FOMC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하커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긴축은 아마 충분히 했을 것이라면서 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금리를 제한적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하면서 미국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보여주며 오늘 미국 국채 금리에 반등을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건으로 이전주 대비 1만 건이 감소하면서 예상치였던 42만 건을 하회했으며 반면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3만 9,165건으로 전주보다 4,659건이 증가했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해 들어 중과 추세를 이어오다가 6월 중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로 미국의 고용 증가 규모는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연방노동통계국은 올 들어 3월까지 1년간 창출된 고용 증가 수치를 당초 수정치보다 30만 6천 개로 축소했고 이전 수정치는 33만 7천 개로 월 평균으로는 약 2만 5,500개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매출 98억 달러로 순위 8위인 패스트푸드 체인이며 국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약 3만 7천 개의 매장이 진출해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인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사모펀드에 매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사모펀드인 로어크 캐피탈은 서브웨이 창업주 가족들로부터 회사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매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어크 캐피탈이 제안한 인수 가격은 약 9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 타결로 서브웨이는 세계 곳곳의 매장 수를 약 6만 개까지 늘리는 등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존 치드시 서브웨이의 CEO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로어크 캐피탈은 레스토랑과 식품 관련 투자를 이어온 애틀란타 소재 사모펀드 운영사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로 베스킨 로빈스, 던킨 도너스, 프레셀 체인인 엔티엔스, 샌드위치 체인인 아비스와 지미 존스 등이 있으며 서브웨이는 피터벅이 지난 1965년 코네티컷 브리지포드에서 첫 샌드위치 가게를 열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 치디스 CEO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기 전까지 두 집안이 수십 년간 회사 경영을 맡아온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8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71.2이며 이어 엘라바마주 버밍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어페럴 소매업체 히베딩크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경제 지표 일정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나타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국내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537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전일 종가 대비 1.28%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줬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2,900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2차 전지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점도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가장 컸던 이슈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던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엔비디아 호실적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종가는 901.74포인트에 형성을 하면서 900포인트에 복귀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2.14% 오른 수준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코스닥에서도 함께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3,300억 원 넘게 매수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1,200억 원가량의 매수 물량을 나타냈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면서 어제 정말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3.11%, 에코프로 BM이 3.89%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LNF도 2.74% 반등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또 반도체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섹터로 하나하나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 국내 증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나스닥 중심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2%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런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 고스란히 도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냈고요. LNF 같은 이런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올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노신 소재도 4%,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4.52%,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2.36%의 강세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가 3%대 강세 나타내면서 125만 원 선 복귀를 했습니다. 125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장중의 고점은 무려 127만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120만 원 선 돌파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125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은 3.89% 오른 33만 3,5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앞서서 봤던 에코프로와 비교했을 때 장 후반부에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4.52% 오른 94,9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도 2차 전지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9% 오른 53만 5천 원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장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또 삼성 SDI도 1.37% 오른 59만 4천 원, LG화학이 그나마 이 셀업체들 3사 중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0.18%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56만 3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장 초반에 더 급등을 했고 마지막에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점은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퓨처엠이 11.14% 강세 나타내면서 46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장 막판에 매수세가 급격하게 몰렸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막판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포스코 홀딩스 5% 넘게 올랐습니다. 5.08% 오른 57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번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4.02% 오른 8만 3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장 막판에 많이 유입이 됐다는 점 공통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포스코 DX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4.13% 오른 39,05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마지막에 갈수록 탄력이 둔화됐던 점은 약간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인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1,160억 원 규모의 이 포항 양극재 2단계 설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었던 1조 1,526억 원의 10.1%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갖고 계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종목들 전일시장 일제히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오른 가운데 AI 종목들, 셀바스 AI라든지 마음 AI, 폴라리스 오피스, 엠로, 솔트룩스 등등 이러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선 솔트룩스의 경우 9.12% 올랐고요. 3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엠로의 경우에도 9.57%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7.88% 오른 21,9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어제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AI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이 AI 하면 어제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있었는데 어제 이제 공개를 하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네이버가 발표를 했고요. 그때 잠시나마 네이버의 주가가 탄력이 둔화되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도 결국에는 6.26% 오른 22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0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탄력이 둔화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를 했는데 이와 별개로 또 다음 달에 선보일 생성형 AI, 검색 기능인 Q 같은 서비스들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말 한글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한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적인 맥락을 더욱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반도체들 중에서도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 어제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중소형주들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고요. ISC 같은 종목 이렇게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6%대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네, ISC 6.24% 오른 10만 2,2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SFA 반도체 3.64% 오른 4,985원을 기록을 한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TFE 이런 종목들까지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투톱까지도 함께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보셔야겠는데요. 삼성전자가 1.64% 오른 68,200원을 기록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4%대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4.22% 오른 12만 9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HBM과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HBM과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장 초반에 더 강했고 오후장에 가서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판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엔비디아와 엮여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실 때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러한 종목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두 가지 종목은 결국에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마감 때는 차익 매물 빠져나가면서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앞서서 ISC의 주가 차트 잠시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상승권에서 마무리 짓긴 했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것은 맞지만 이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일부 매물이 빠져나갔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전주들 살펴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은 나머지 종목들이 함께 또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승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폴란드가 한국형 원전 도입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엔비디아 주가 이번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시간에서는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국내 증시에 어떻게 도달이 될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